이해하고 해석할 만한 일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 자매노프의 마지막 점과 장례식이라는 이 내용은 지금 이 빛이 제 눈에 바로 비춰서 조금 이상하긴 한데 혹시 이거를 뭐 조정을 할 수 있나요? 네, 이렇게 예, 예. 아, 예. 제가 이거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아, 이 내용은 좀 슬픈 내용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 제 음성이 잘 들립니까? 표를 좀 해주세요. 줌으로 보시는 분들 잘 들립니까? 들리면 이렇게 표를 해주세요. 잘 들리시나요? 아, 예. 그럼 됐습니다. 아,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화면 공유를 하면 됩니까? 지금 뭘 제가 잘못 눌러서 공유돼 있고 이 화면을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표자 를 보기를 이래서 화면 공유를 다시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슬픈 내용입니다. 제가 한국말로 할 텐데요. 지금 외국 손님은 좀 잘 못 들으시겠지만, 제가 준비하느라고 한 달 준비하면서, 제 혼자 여러 차례 읽어보았어요. 네, 그러면서 읽을 때마다 제가 눈물을 참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죠, 화면이? 어,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지금 제대로 잘 읽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버벅거리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목인데요. 마지막 점이라는 말 혹시 여러분 자주 쓰세요? 자매노포의 마지막 날들 이르려니까 좀 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궁리를 한참 했습니다. 순간 이렇게도 곤란해요. 결국 찾아냈어요. 점. 아, 이거 좋겠다. 그래서 자매노포의 마지막 점과 장례식. 어떻게 제목 괜찮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여기 우리 오늘의 그 고인 자매노 박사님 사진 보이죠? 그리고 제 강연의 내용은 사실은 이 책의 소개입니다. 이 책이 1921년도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104년 전에 나왔습니다. 오래된 책이죠. 김우선 여사님이 소장하고 계시던 걸 저한테 보내셨어요. 물론 저한테 뭐 개인에게 보내셨다기보다도 우리 에스페란티스트들 전체에게 보내신 거죠. 저도 이제 기회 되면 이걸 협회에 공식적으로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마 이게 세계적으로도 귀한 책일 겁니다. 1921년판이에요. 이 책 내용을 제가 감추린 겁니다. 저도 처음 읽었어요, 이번에. 이 책은 아돌프 오베르로트만이라는 분하고 테오도르 융이라는 두 분이 만든 책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주로 읽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16년 말 에드몽 프리바가 바르샤바의 자메노프를 방문했을 때 자메노프의 건강 상태가 아주 위독했음. 그래서 다음 해의 세계대회를
폴란드의 수도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음. 자메노프의 동생 레오노가 말하기를 자메노프의 심장병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시작되었다 함. 언제나 평온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던 자메노프도 그의 건강 상태가 결국 정신 상태에도 나쁜 영향을 끼쳐 마지막 즈음에는 신경쇠약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음. 1916년 10월부터 1917년 2월까지 자메노프는 조금 좋아진 상태였다. 이것은 세계대회 연표입니다. 1905년부터 시작해서 15년까지 계속되다가 그다음 몇 해 못 열렸죠. 세계대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대전은 14년에 발발했죠. 그래서 15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대회는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5년 동안 개최되지 못하다가 1920년부터 쭉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39년 이후에 또 세계 제2차 세계대전으로 또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7년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당시 조금 좋아졌을 때에는 전쟁 후의 새로운 작업에 대한 희망을 가질 정도였다. 독일 드레스덴의 마리 한켈 에사와의 편지 왕래에서 종종 대사전 집필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보낼 마지막 편지를 다 마치지 못한 채 그는 떠나갔다. 자메노프는 전쟁 중에 구약 성경을 다 번역했는데 그 앞부분은 영국에서 이미 인쇄가 되었다. 항상 일에 몰두하던 고인은 병중에서도 조금 상태가 괜찮을 때에는 늘 에스페란토와 인류의 형제에 관한 일에 매달렸다. 그의 마지막 즈음에 늘 그를 떠나지 않았던 그의 아내 클라라는 말하길 그가 종종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할 때에도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으나 그는 말하길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에는 그걸 빨리 기록해 놓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곧 잊혀져요. 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 사진은 1908년 독일 드레스덴 세계대회 때 찍은 사진인데요. 자메노프 부처와 제4차 세계대회 준비위원회 4인방, 그걸 에스페란토계에서는 라 크바로 포르 라 크바라로 부릅니다. 이 뒤에 네 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두 사람은 누군지 몰라도 그냥 끼어든 분들 같아요. 사진 찍을 때 꼭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옛날 분에게 죄송하지만 그래서 중요한 분이 앞에 6분입니다. 6분이 중요하죠. 이게 여자분이 바로 마리 한켈입니다. 독일 드레스덴에 살던 분이에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예, 이유가 있네요. 깃발을 들고 있었어요. 중요한 일을 하셨군요. 예. 저희 무리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무리죠. 예. 1917년 4월 1일에는 유일한 외국 방문객인 독일 에스페란티스토 노이바르트 씨가 자메노프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말하길 그때 자메노프는 기분이 좋아졌으며 음성도 명확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운이 돌아와서 아내의 의자를 탁자 건너편으로 옮겨주려고도 했다. 그래서 그는 아마 자메노프가 곧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 부활절 전 금요일 4월 6일에 노이바르트 씨는 안토니 그라보브스키를 만나 자메노프의 건강 상태가 급작스레 다시 나빠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동생 레오노가 말하길 자메노프는 군의관으로 일하던 사랑하는 막내 동생 알렉산더가 작년 러시아 전선에서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건강이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며칠 사이에
자메노프의 건강은 아주 나빠졌고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했으며 심정지 상태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노이바르트 씨는 목요일 12시에 자메노프를 만나려 하였으나 그를 만날 수 없었다. 부인 클라라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의사들이 자메노프의 모든 활동, 심지어 생각하는 일조차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희망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 점은 정말 고인에게는 고통스러운 날들이었다. 심지어 누워있는 침대조차도 그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심장이 약해져서 누워있을 수조차 없었다. 침대를 보는 것이 마치 펜탈로스의 고통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곧이어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어졌으며 마지막 며칠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아무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죽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큰 고통 없이 죽음이 와주기를 바란다는 말만 했어요. 4월 14일 자벤호버의 상태는 갑자기 매우 호전되었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 같았다. 의사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힘은 빠져 있었으나 자메노프 역시 다시 좋아지리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기분이 좋아져서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도 해줄 정도였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이제 침대에서 좀 편히 자보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5시에 주치의이자 친구인 포 박사가 찾아와서 그의 상태가 실제 좀 좋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반 시간가량의 기분 좋은 대화 후에 약간의 피곤을 느낀 자메노프는 주치의에게 소파 위에서 조금 쉬고 싶다고 말을 하고 소파에 앉았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동작입니다. 부인이 소파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 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이미 그는 숨이 쉬어 있었다. 죽음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왔다. 그가 그토록 원했듯이. 그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나는 것을 본인이 알아채지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잘 떠났습니다. 4월 16일 월요일 3시에 장례식이 시작되고 웅구행렬은 그가 살던 집을 떠났다. 전 인류를 위한 고귀한 생애와 모든 활동을 뒤로한 채 그는 떠났다. 벌써 2시부터 거리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가족들 외에도 바르샤바의 에스페란티스토들이 모여 그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했다. 오직 노이바르트 씨와 또 다른 한 독일 에스페란티스토만이 외국 에스페란티스토들을 대표하였으며 세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운구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함께 모인 조객들도 모두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리거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며 1시간 반 후에 묘지에 도착하였다. 거기에는 이미 장례식 성가대가 와 있었고 조객들이 모두 도착한 후 성가대가 장례송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 사진은 푸네브라 프로세시오 수르 스트라토 테아트랄라입니다. 이 사진은 포르타도 델 체르코 술라 톰베이요. 바르샤와 시나고고에서 온 포즈난스키 박사가 자메로프를 소개했는데 고인은 온 생을 바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애썼으며 또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고 소개를 하였다. 이어 자메노프의 오랜 친구인 레오 벨몬트가 폴란드 말로 1시간 동안
자메노프의 일생의 업적에 대해 자세히 소개를 하였다. 그가 고인을 소개하는 동안 모인 사람들은 흐느껴 울며 그를 떠나보내는 것을 아쉬워했다. 다음은 그의 영상인 에스페란토 번역입니다. 포즈난스키 박사가 소개하는 사진입니다. 조문객 여러분, 존경하는 고인은 이제 평소와 다름없는 조용한 발걸음으로 삶과 죽음의 신비한 문을 통해 영원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의좋은 형제, 진심 어린 친구, 부지런하고 친절한 의사, 고귀한 시민, 정말 아름다운 한 사람, 한 남자, 자연의 이치에 따라 이제 여기 대지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나 이 천재적인 영혼의 소유자, 상호 이해를 통한 형제애로 전 인류를 이끈 위대한 업적의 이 예언자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 이 자리에 몇몇 안 되는 적은 수의 우리만이 모였지만 전쟁으로 인해 여기 함께하지 못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와 후대를 위한 세상의 모든 위대한 정신들이 그러하듯이 자민호의 천재적인 업적 역시 아직은 이 세상 모든 사회로부터 제대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놀라지 맙시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역시 아직은 그의 모든 업적의 그 위대함을 완전히 깨닫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 선 저 역시 그저 그 위대한 업적에 대해 말문이 막히고 두려움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의 그 힘들었던 일생의 업적에 대해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욥기에 나오는 이 말씀뿐입니다. 그 일들은 내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는 훨씬 더 놀라운 일이기에 나는 그저 이해할 수 없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별하는 이 고인은 비아위스토크의 드지카라는 한 가난한 유대 마을에서 태어나 마침내 세상의 영광의 제단 위로 올라섰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개최된 9번의 에스페란토 세계대회에서 여러 국왕들과 시민들로부터 온갖 영예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명예로운 십자가 훈장을 수여했고 불러뉴 슈르메르에서는 그를 찬양하기 위해 마르세유를 노래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깃발을 흔들며 그를 환영했고 영국 캠브리지에서는 군대의 서열을 받았고 또한 삼위일체 대학 교수들이 교문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 그를 환영했습니다. 독일 드레스덴에서는 그의 모습을 보려고 또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대회장으로 몰려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경찰이 그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거리마다 자메노프 만세, 에스페란토 만세라는 환호가 울려 퍼졌으며 미국 워싱턴에서의 대회는 마치 아메리카 대륙의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벨기에 안트베르펜의 학생들은 엄청난 환대에 오히려 수줍어하는 고인을 맞이하기 위해 의식용 말들로 기마행진을 했습니다. 폴란드의 고도 크라코보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면서 바벨성의 미츠키에비츠 동상과 코슈스코의 기념비 앞에 꽃을 바쳤고 여러 시립극장에서 그를 기리기 위해 민속극 할카와 민속 비극 마제파를
에스페란토로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에위츠카의 소금광산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제를 맞이할 때와 같이 그렇게 빛나는 아름다운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베른은 제네바에 이어 다시 한번 그를 더 따뜻하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중심 파리는 또다시 그를 맞이하기 위해 제10차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를 열심히 준비했으나 그만 전쟁이 발발함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모든 큰 인물들은 자국민들에게서는 찬양을 받아도 다른 나라의 사람들로부터는 찬양을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인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로부터 뜨거운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같았으며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어느 인물도 고인처럼 그렇게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또 그들로부터 진정 어린 사랑을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조금도 과장 없이 이 시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세계 방방곡곡에 그의 기념비가 세워질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수학자 브를레가 그의 고인의 업적을 묘사하기 위해 그를 인문학의 코페르니쿠스라 하였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프톨레마이오스의 잘못된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로 잡았듯이 자미노프 역시 인간의 무질서한 언어 체계를 그의 언어 에스페란토로 간단하게 바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언어는 인간 언어의 가장 실제적이고도 간결한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또 그는 콜럼버스와도 비견됩니다. 마치 콜럼버스가 고대 세계에 새로운 세상을 밝혀주었듯이 고인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에스페란투요를 펼쳐주었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민족과 종교를 초월하여 이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의 다 같은 형제로 느끼게끔 해 주었던 것입니다. 왜 신은 그 수많은 시도의 실패 끝에 오직 그에게만 이런 과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해 주었을까요? 그것이 마치 신의 뜻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말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오래전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은 오로지 자신의 명예와 유익만을 위하여 그렇게 한 반면 고인은 정말 오로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하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한 그는 신이 그렇게도 바라던 겸손의 화신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불화와 다툼으로 고통받는 세상을 위해서 그는 그토록 어려운 일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늘나라를 정복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신의 뜻, 신의 사랑을 피로 물든 이 땅에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메노프의 이러한 순수한 이상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것을 그저 코스모폴리티스모라고만 부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입으로만 외친 그 인류의 이상, 그 영원한 종교를 보이는 그의 심장과 행동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오겠죠. 아마 내년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가 여기 바르샤바에서 개최되고 세계 각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자베노프의 묘소를 참배하게 하며 희망의 녹성기를 흔들 때 그때는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도시뿐만 아니라 폴란드 전체가
이 위대한 고인이 어떻게 이 도시와 이 나라에 영광을 돌렸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인이 이룩한 이 모든 일이 절대 쉬운 일이었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힘으로 하나의 언어를 완벽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미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였으나 이루지 못한 그러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30년 전 아직 그의 언어가 세상에 알려지기도 전에 고인 스스로 그의 에스페란토 제1서에 나오는 시 나의 생각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생각 보내 그리고 고통과 희망, 침묵 가운데 얼마나 많은 희생의 저물을 내가 그대에게 바쳤던 내가 가진 가장 고귀한 것, 젊음, 울면서 나는 바쳤네. 내게 명령하는 그 의무의 재단 위에 내 속에 타오르는 불. 나도 살고 싶지만 무언가 날 계속 몰아갑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만약 운명이 거부한다면 나의 모든 고통과 노력, 죽음이 오라. 바라 고통 없이. 벨몬트 연결사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그의 친구 안토니 그라보스키가 에스페란토로 고별 인사를 했는데 그는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고인과 에스페란토로 인사를 나누었던 사람이다. 조문객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사랑하는 스승님의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은 그토록 오랫동안 전 인류가 기다리던 천재적인 인물이었으며 신의 섭리 아래 그동안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국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인류와 조국을 위한 그분의 그 위대한 업적을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 사진은 그라보비스키가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연설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드리는 그 장면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 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해 왔는지를 굳이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얼마나 무거운 희생을 감당하겠는지를 젊음 울면서 나는 바쳤네. 내게 명령하는 그 의무의 재단 위에 그분 스스로 제1소의 시에서 그렇게 노래하셨지요. 여러분은 우리 모두의 스승이신 그분이 그 재단 위에 온갖 정신적, 물질적 희생을 다 바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빈곤 가운데 사셨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의 열매는 그렇게 빨리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에 알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에 사랑과 존경, 찬사를 보냈습니다. 자미노프 박사는 자신의 정신적 나라에서 왕과 다름없이 사랑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는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기에 저는 이 자리에서 그분의 숭고한 성품에 대해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분의 인류를 위한 업적과 또한 그분의 삶의 모든 순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장 잊을 수 없는 한 순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떠오르네요. 30년 전 제가 처음으로 스승님을 만나 에스페란토로 인사를 드렸던 그 순간 말입니다. 그 대화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에스페란토가 실제 사람의 대화에 쓰인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오늘 이렇게 제가 당신의 죽음 앞에서 친구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디요. 그리고 고통 없는 더 나은 세상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러나 아니에요. 그대는 떠나지 않고 이 세상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대의 충실한 제자들인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대만큼은 우리의 후손들 가슴 속에 영원히 인류에서 사랑받는 큰 스승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이제 불멸의 신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대의 일생 동안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곁에서 함께하며 그대를 이해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홀로 남은 미망인 하라사님께다. 이것이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스승님, 당신이 비스툴라 강가에 심은 한 그루 작은 나무가 이제 커서 찌푸른 나무가 되어 이 땅에 많은 가지를 뻗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큰 스승, 그대의 기념비가 이미 우뚝 서 있습니다. 복받은 그대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모든 이들은 세기를 이어 찬양할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수고를 다 뒤로 하시고 이제 편안한 안식처에서 영원히 쉬소서. 이 감동스러운 조사가 끝난 후에 독일 에스페란티스토 노이바르트 씨가 모든 외국 에스페란티스토들을 대신하여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말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스승님의 본을 받아 끝까지 에스페란토를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합니다. Parlado de Havena, Comandanto Signoro Mayor Noibart, en nomo del Exterlanda Esperantisto. 이 사진이 그렇습니다. 성가대의 장례송이 있은 후에 서서히 관은 내려갔고 그 위에 흙이 덮였다. 무덤 위에는 화환들이 놓여졌으며 거기에는 여러 문구들이 새겨져 있었다. 폴란드 에스페란티스토들이 사랑하는 스승님께, 독일 에스페란토 협회에서 잊을 수 없는 스승님께, 폴란드의 에스페란티스토가 사랑하는 스승님께. 장례식이 거행되는 동안 사진사들과 영상 기록자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과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인물의 마지막 순간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작업을 했다. 이제 관을 내려놓는 장면입니다. 그의 관구 위에서 사랑과 감사의 그리고 감동 어린 고별사가 4차례 있었다. 그리고 5번째의 고별 인사는 아주 특별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르샤바에서 행해진 것은 아니었고 독일의 러시아인 포로 수용소에서 게르마나 에스페란티스토지 편집실로 보내온 것이었다. 1917년 4월 17일 한메르슈타인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우리 러시아 에스페란티스토들은 사랑하는 스승님의 타계 소식에 깊고도 큰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스승님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모두 12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봉투도 없는 그 하얀 종이는 마치 미래의 상징과도 같았다. 지금은 서로 싸우고 있는 적들의 손이 머지않아 스승의 무덤을 넘어서 다시 함께 힘을 모아 가신분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서로 손을 맞잡는 그런 모습을 보는 듯했다. 아마도 이 상징이 현실화되는 것을 볼 날이 그리 멀지 않을 것입니다. 바르샤바에서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가 열리게 되면 폴란드 동지들이 이곳 자메노포의 묘소로 성지순례를 조직할 것이며 그 앞에 기념비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 호소문은 틀림없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에우겐 베른, 오이겐 베른하르트 하스페르 비스터라는 이 분이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적은 것은 제가 다른 데서 따온 말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은 모든 에스페란티스토들의 라에스페로 합창으로 끝이 났다. 며칠 후 바르샤바 필하모니 영화관에서 모든 장례식 절차가 상영되었다. 그리고 기념비 건립 모금 호소문은 1921년 제13차 세계대회가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에서 개최되었을 때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념비가 완공된 것은 1926년 4월 18일입니다. 이 왼쪽 두 개의 사진은 그 당시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현재의 무덤 기념비입니다. 이제 그 책 마지막에 라 마이스트로 모르티스라는 율리오 바기의 시가 있는데요. 타마라님께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이쪽에서. 네. La maestro mortis, deestis mitie, pregiante flor pie, apenis min sclave Siberio, la famon negrue, dur coste malfrue, simile al echo de mortu crio, malongas sigo al portis, la maestro mortis, sed scias mi sente che oni sensente plesuroin pelante babiladis, et sciam plorante la cercon portante, amaso funebra tra pasciadis, malonga sigo al portis, la maestro mortis, por illi ier homo, et malpli nur nomo, sin casis por ciam en la cerco, por mi funebrantoi, por pacbatalantoi, si gardas creinton de montverco, malonga sigo al portis, la maestro mortis. 율리오 바기는 그 당시에 시베리아의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지 못했죠.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장례식장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협회 그 카톡방에도 공개를 했습니다만은 자메노프의 가계도입니다. 자메노프가 맞이고요. 둘째가 이요, 셋째, 넷째인데 여기 여섯째 여기에 와야 되는데 이 막내고 그 앞이 여기 알렉산더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다 있고 알렉산더가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사진 배열을 하기 좋아라고 여기 앞으로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자메노프 바로 옆으로 갖다 놨어요. 자메노프 가계도가 지금 이 여자분 두 분으로 끝입니다. 이 여자분 두 분이 또 자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로써 제 시간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정말 MT한사의 발로란 세레모니온 하듯이 또 지금 이제 6시 반에 딱 음식점 약속된 시간이 딱 됐네요. 네, 여기서 가는데 또 한 이렇게 걸리니까 이미 어떻게 해놨다고 그래요? 카메라? 네, 예약해놨습니다. 이거 예약이 돼 있는 상태로 좀 예약했습니다. 명? 까마겠네. 아니 내가 강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막 지금 이미 선생님, 네, 오늘 오늘 너무 정말 준비하는 데 대해서 뭐 약간 뭐 질문도 한다든지 예예예 있는데 조금 그러면은 오케이. 지금 가면 문 닫기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얘기를 하고 양해를 써줘요.